다양한 전문가의 시선으로 인천의 소식들을 진단하고 그 진실을 확인해보는 시간, 시사진단 팩트체커 이형구 기자입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두 번째 시간, 오늘도 한 주간의 인천 소식을 바탕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해봤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두 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금일 오전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 대학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겁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의 두 번째 시간, 이도영 소장님, 이현준 기자님, 박주희 사무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첫 번째 코너는 지역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들여다보는 팩트진단 이슈 돋보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인천을 넘어 세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심각한 문제죠.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죠.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사회의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사태가 심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에 대한 팩트체크를 합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천 지역 경제 침체의 해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팩트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용어를 정리하는 팩트 체크리스트, 이현주 기자님 체크해 주실까요? 예,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데요. 그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불리다가 2020년 2월 세계보건기구 WHO가 발표한 공식 용어 코비드19로 명명돼 현재는 한글 표현 약칭인 코로나19로 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 바이러스 감염자의 비말과 호흡기 분비물의 접촉으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증상 발현 시 발열과 기침, 호흡 곤란, 폐렴, 이런 증상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벌써 2,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예방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리스트, 어떤 단어입니까? 두 번째는 능동 감시와 자가 격리입니다. 이 둘의 개념에 대해 헷갈렸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먼저 능동 감시자는 확진자의 일반 접촉자를 대상으로, 자가 격리자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배정 공무원이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원래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외부 활동의 가능 여부였는데요. 능동 감시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반면 자가 격리자는 외부 활동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을 막기 위해 2월 4일부터 현재 능동감시자 또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고요. 만약 자가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은 확진자의 모든 접촉자가 자가격리가 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예, 또 2월 20일부터는 확진자의 접촉자 중 동거인이나 간병인 등 역학조사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증상이 없더라도 격리 13일째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만 격리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격리 해제 기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예방이 가장 최우선이니까요. 이현준 기자님 감사합니다. 팩트 체크리스트로 코로나19에 대해 되짚어봤습니다.
시사진단 팩트체크. 오늘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인천의 지역경제 침체 등 문제들을 해법을 알아보기 전에 코로나19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에 대한 점검도 해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시간을 따로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공기 전파가 가능하다. 이도영 소장님 체크해 주실까요? 네, 코로나19는 현재까지 감염된 사람이 재채기를 했을 때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침방울, 즉 비말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질 때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해 전염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공기 전파의 가능성도 거론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단정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에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노파심에서 나온 소문일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소문은 낭설입니다. 정부의 답변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의 운송 및 수입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생존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 식당 등에 가면 감염이 된다. 이런 소문도 있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네, 공기 중에 나온 바이러스는 대부분 이틀 내에 죽고요.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은 보건소가 직접 철저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독이 완료된 곳은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답변입니다.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박주희 사무처장님, 코로나19로 인한 인천 지역경제 침체, 실제로 상인들의 피해가 좀 있죠? 그 지역사회에서의 감염이 확인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도 취소가 되었고요. 여행 상품들도 다 환불 조치되거나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하다 보니 시장, 상가, 관광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요.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영세업자 같은 경우 당장 임대료나 인건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그 피해가 누적되어 상황은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광업계 종사자가 많은 강화 지역을 가보니까요. 지난달 주요 관광지 방문객이 30% 이상 감소했다. 그러면서 상인들이 볼멘소리를 하고 계신데 아마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의견들, 상인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3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네. 100만 원이면 2, 30만 원도 안 올라요. 하루 매상이. 네. 안 오셔요. 다니시는 분이 없잖아요. 장도 안 썼어요. 오늘은. 바깥에 장난은 장날인데 장도 안 썼어요. 손님 없다고.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도 문제고 지역 상인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기업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 해결하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긴 합니다. 그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예, 인천시가 내놓은 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오는 6월까지 7조 원 규모의 예산을 풀겠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인천시와 그런 군구, 공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상당 부분을 올 상반기 중에 소진을 시켜가지고 집행을 시켜서 지역 경기 회복을 빨리 좀 더 일으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대규모 SOC 사업을 포함한 소비나 투자 관련 그런 예산 8,2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내에 모두 이렇게 소진을 좀 해가지고 시민들이 경기 회복을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큽니다. 인천시는 이음카드 캐시백의 그런 캐시백 비율을 단기적으로나마 좀 파격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지역 상인들의 매출 하락이 실질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런 하락폭을 좀 낮춰보고자 하는 취지가 큽니다. 네, 다행히 인천의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부양책들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부디 부양책들이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도영 소장님?
일단은 최선의 부양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래도 하루빨리 코로나19가 확산을 좀 방지하고 조기에 종식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정책에서 여러 번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 금융 지원 그리고 또 세를 부담을 완화시켜주거나 또 임대료 완화, 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라든지 규제를 이제 혁신하거나 뭐 그 외에도 뭐 소비 쿠폰 내지는 뭐 구매 금액 환급 등의 좀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보면 대부분 재정적, 경제적 지원에 지금 국한돼 있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부양을 하겠다라는 방안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앞서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에 국한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한계가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반기의 예산을 집행하겠다. 뭐 미국의 뉴딜 정책 사업처럼 하겠다 하는 건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더러더러 뭐 있을 때 전반기 예산, 후반기에 쓸 예산을 전반기에 몰아서 쓰겠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뭐 인센티브 확대라든지 뭐 규제 혁신 등 이런 거는 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인천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한계가 좀 많이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인천형 정책과 맞물려서 발굴, 개발하는 것은 좀 괜찮지 않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 금액 환급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게 바로 또 우리 인천 이음카드의 캐시백 비율을 높여주는 효과가 거의 맞물린다 볼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인천형만의 정책을 발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끝으로 경기 안산시가 지금 이를 추진해서 하고 있는데요. 조례 개정을 추진을 해가지고 관내, 그러니까 그쪽 인천으로 따지면 인천시에 있는 공사, 물품, 용역을 발주할 때 우선 지역 내, 관내 지역 업체라든지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두 분 다 인천 이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시적으로 지금 4%인 거를 한 예전처럼 한 10%까지 좀 늘린다거나 이랬을 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그거는 인천형 정책으로 맞물릴 때 그렇게 하는 형식으로 하는 예를 든 거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인천카드의 가장 큰 문제점, 예산 조달 문제점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풀어서 써야 되는 재원 조달의 문제점 여전히 남아있다 볼 수가 있고 그 효과는 여전히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군요. 네. 네, 이현주 기자님 추가적인 대책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인천시가 그 추가적인 대책으로 여러 가지 좀 방안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발표도 했었는데 이게 그 최근까지 지역 확산에 따른 그런 지역 감염 유행이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천 지역의 그 휴관 중이었던 그런 문화체육 그런 그 복지시설 이런 데들의 휴관 방침을 사실상 좀 해제를 하자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런데 이게 29번 환자, 30번 환자, 31번 환자 이렇게 그 지역 감염 경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생겨나면서 이런 조치들을 좀 사실상 좀 연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시청 내에서 좀 자체적으로 조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구내식당의 그런 휴무일을 월 한 달에 한 번 정도에서 혹은 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좀 늘리면서 그 지역 상권이라도 조금 그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그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월 1회 정도 닫던 거를 4회 닫으면서 그 주변 상권들을 좀 살려보겠다 뭐 이런 정책인 거군요. 자,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지금 커 보여요. 그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동수 소장님, 지역 경제 침체 외에도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그리고 또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대학가에서도 이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코로나19의 치사율은 2%에 불과합니다. 과거 사스 9.6%, 메르스 34%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처럼 전파력이 워낙 크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지나치게 치사율에 비춰볼 때는 과도한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에 대한 혐오, 기피 현상도 또 하나의 문제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 우려가 있고요. 현재 우리 인천대에서는 131명, 또 인하대는 660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습니다. 기타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포함하면 1,000명가량 되는 수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나친 외국인 혐오, 기피는 코로나19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실제 지금 교육부로부터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서 1학기 휴학 권고를 하라라는 공문을 지금 각 대학이 받았습니다만은 인천대, 인하대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한 개강을 한 2주 정도 늦춘 상황이고요.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이제 코로나19의 예방 수칙에 따라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박주희 사무처장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주변에 만연해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제 주변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진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보의 공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정보가 이제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도 이런 정보가 제대로 공유가 된다면 시민들의 불안감도 같이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현주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그런 그 혐오 여론의 형성, 그리고 확진자에 대한 그런 낙인 찍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유행이 이렇게 계속 좀 확산하고 있는 그런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식이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예상을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염의 전파, 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손 씻기, 개인 위생에 철저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혐오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또 낙인 찍기 뭐 이런 거를 안 하는 그런 좀 성숙한 시민 의식이 어느 때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마 장기화될수록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모쪼록 피를 줄이기 위한 꼼꼼한 예방법 이게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위생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40초에서 60초가량 충분히 구석구석 씻는 그런 손 위생이 중요하겠고요. 그렇게 흐르는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에 손 세정제들이 아주 잘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손 세정제를 이용해서 충분한 양을 손에 바르고 마찬가지로 손 구석구석을 이 손 세정제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충분히 닦으면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충분히 사멸되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이 손위생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침 예절인데요. 기침을 할 때 코와 입을 동시에 손수건이나 휴지로 가리고 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는 옷소매를 이용해서 기침 재채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을 마찬가지로 추가해서 수행하는 것이 이런 호흡기 감염증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겠고 특히 이제 고위험군, 5세 미만의 아이들이나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자연스럽게 면역이 떨어져 있는데 또 이런 분 외에도 만성질환이 있거나 면역저하 질환이 있는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 밀폐된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은 방문 자체를 피하셔야 되겠고 방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마스크 착용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